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비가 많이 왔던 예산 지역이 피해가 컸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하천을 가득 채웠던 물이 빠지자 베스와 블루길 등 물고기가 때로 죽어 있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야구장은 인조잔디가 처참하게 벗겨졌고 철제 울타리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굴삭기를 동원해 빗물에 밀려온 수풀과 흙더미를 퍼내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들 이렇게 떼죽으면 거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떼죽으면 거는 한 십수년 만에 이렇게 이제 처음 또 이렇게 해서 물난리를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홍수 경보가 발령됐던 예산 무안천 주변에선 물이 역류해 마을 안까지 들어찼습니다. 하천이 지나는 예산읍과 대수면, 오가면에서만 95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배수시설 일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수도를 역류해서 애당 수자물이 역류해서 동네 불화기로 다 돌아가고 동네가 다 침수됐었어요. 물 빠지고 나서 중장비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배수문 이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논밭과 시설하우스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파랗던 들깻잎은 진흙에 범벅이 되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쪽파는 겨우 건졌지만 더 이상 싹을 틔울 수 없는 종자는 아예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기 문덕가장 무안천 물이 많이 역류해가지고 여기 동네에 물이 들어왔어요. 물에 잠기면은 이거 쪽파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쪽파 종자 저기 씨앗이 지금 한 4,800만 원어치 다 물에 잠겼어요. 예산에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등 69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작물은 185헥타르가 물에 잠겨 43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 계속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특히 농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내다 팔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큰데요. 보상마저 제한적이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우렁이 농장입니다. 시설 안에 있어야 할 우렁이가 인근 농수로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건져보니 손에 한가득입니다. 양식장에 물이 차오르면서 사방팔방으로 떠내려간 것들입니다. 이렇게 못 쓰게 된 우렁이가 15톤으로 전체의 절반입니다. 피해액만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착잡하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족하면은 이제 다른데 침수 안 된 데가 사다가 넣고 해서 뭐 해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고추 농가도 처참한 모습입니다. 바로 옆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비닐하우스를 덮친 겁니다. 흙탕물이 묻은 고추는 생기를 잃고 시들시들합니다. 마을 청년들의 도움까지 받아 복구에 나섰지만 3분의 2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1m 이상 하우스가 고추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은 빠진 상태이지만 고추의 뿌리가 세근이 다 나가서 그래서 아마 고추는 다 역병이 다 와서 죽게 될 것 같아요. 장맛비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렁이 양식장과 고추 농가. 하지만 보상길이 막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렁이는 수산물 재해보험에, 시설하우스 고추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광어 등 28개, 농작물의 경우 벼나 사과 등 67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시설에서는 초록색 고추만 이제 가입이 되는 거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심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농식품부나 농금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들 농가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복구 비용뿐. 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한숨 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직접 피해 현장을 촬영해서 충남방송으로 보내준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서산에 사는 김현주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아파트에서 내다본 성현천의 모습인데요. 이 비는 소강 상태지만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난 모습이고 상당히 거세게 물결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장마 기간 하천이나 저수지 주변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 지역 시청자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마을 전체가 거의 물에 잠긴 모습인데요. 바닥은 온통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주민이 우산을 쓰고 피해 현장을 바라보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네, 이어서 예산 지역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바퀴가 거의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예산은 충남 북부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 중 한 곳인데요. 현재 예산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마무리돼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 하천 모습입니다. 당진 지역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흙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게 놓은 수풀이 당일 거셌던 물살을 보여줍니다. 이 도로 바로 아래까지 수위가 상승했던 흔적도 뚜렷한데요. 다행히 집중호우 이후 수위가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성에서 한광규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산에서 아래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데요. 마치 폭포처럼 주택 아래 조성된 주차장 벽에서도 흙탕물이 흘러난 모습 보셨습니다. 네, 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물이 점점 더 많아져 강처럼 변했습니다. 저기 차 한 대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예산 지역 영상입니다. 상가 바닥에도 물이 가득 차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고요. 이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며 보내주셨는데 도로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까지 침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물이 모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장재광 님이 하늘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당진 지역 영상입니다. 3일 오전 당진 채운동에 있는 당진천의 모습인데요.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 아래로 이 하천이 온통 누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탓에 하천 수위도 제법 높아 보입니다. 왼쪽에 탑동 초등학교를 지나서 양쪽에 아파트 단지들도 보이는데요. 이 하천이 범람할 경우 인근 학교와 주택가, 상가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김금영 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홍성 읍내에 있는 홍성천의 모습인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과 연결다리, 하상 주차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성군은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강가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윤주부 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천안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원성천인데요.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살이 거셉니다. 하천을 가득 메운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우리 지역 상황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싶다면 카카오톡에서 제보25를 검색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충남방송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주요 하천변을 통제하는 지역이 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출입 제한선 안에 들어가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류에 휩쓸리는 등 위험이 높은 만큼 장마철 하천변에 절대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장대비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넘친 겁니다. 해당 하천의 출입은 통제된 상황. 하지만 시민들이 출입 금지선 안으로 들어가 산책을 할 뿐 아니라 자전거도 탑니다. 또 다른 하천변. 비가 퍼붓는데도 우산을 쓰며 걷는가 하면 심지어 하천 가까이에 앉아 구경까지 합니다. 와서 여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그냥 무조건 가. 평소 7.7m였던 하천의 수위는 당일 새벽 2m 이상 올랐습니다.
교통 통제 수위보다 1m 이상 상승한 것. 해당 지자체는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방송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류 지역으로서 수위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고립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비가 잠시 그쳤더라도 하천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거기는 비가 안 오지만 이 빗물은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럼 갑작스럽게 강물이 좀 불어서 금방 사람이 휩쓸리게 되거나 또는 참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뚝 같은 것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내가 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 1일 서울의 한 하천에서는 산책하던 8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일 시간당 52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장마철 하천변 산책은 자제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충남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벌써 장마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는데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장마 관측을 시작한 뒤 가장 길었던 해는 2013년입니다. 그해 중부지방은 6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려 49일 동안 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 기록이 새로 쓰일 전망입니다. 6월 24일에 시작한 이번 장마는 4일 기준으로 42일째를 맞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르면서 길게는 14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부지방 장마 기간은 올해 무려 52일이나 되는 셈인데 평균 장마일수가 32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강원 영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강원 영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장마철 종료 시기가 조금 유동적이니 특히 최장 장마 기간이 2013년 49일이었지만 올해 경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마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정체 전선에서 생겨납니다. 당초 3일쯤 한반도를 지나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다음 주까지 정체 전선이 중부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됐고 이로 인해 호우 강도가 더 세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홍성 홍동면에서 69살 A씨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축사 앞에 폭우로 쓸려 내려온 흙더미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를 몰고 다리를 건너던 중 1.8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비 오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장마에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하천 침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 전해드립니다. 호우 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시고 홍수가 예상되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며 산사태주의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 근처 주택은 배수로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산지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저속운전하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 운곡면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창문도 못 열고 있다며 참다 못한 주민들이 단체 시위에 나섰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운곡면 주민 200여 명이 지렁이 농장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손피켓을 든 주민들은 마을길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악취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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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3년 전 마을에 지렁이 농장이 들어서고부터 악취가 시작됐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데다 농장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악취 초과 등으로 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두통이 있거나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지독한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언제까지 학습 활동에 침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렁이 농장은 지렁이를 이용해 비료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지렁이 먹이로 폐기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지렁이 농장이라고 해서 악취가 날 줄은 몰랐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민이 편안하게 일하고 편안하게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본연이 청양 운곡으로 돌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청양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포집기 추가 설치를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단속도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제 폐기물이나 또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전에 그 악취 초과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선 공고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지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악취 시설을 밀폐하는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의 한 병원 직원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병원 시설팀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닷새 동안 탈의실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여직원 20여 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병원은 A씨를 퇴사 조치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태안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태안해경은 경기도 한 지역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을 추가로 붙잡아 현재까지 모두 21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9월 태안으로 미입국해 국내에 거주 중이던 3명이 포함됐습니다. 해경은 당초 4에서 6월 사이 18명이 미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최근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미입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붙잡힌 중국인들은 대부분 과거 불법 체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